급여 제공 결과 평가 매년 한 해 하고 있나요? 작성법이 어려우신가요? 급여 제공 계획서가 꼭 바뀌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상태 변화 기록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평가 지표부터 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주간보 44번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상태 변화 기록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위에는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평가 기준 3번, 4번을 읽어볼게요. 3번, 개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를 연 한 해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이라고 하면서 필수 사항이 나와 있네요. 일자, 총평 또는 종합 소견, 작성자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 한 해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셔야 되시겠죠? 그리고 필수 사항 나왔으니까 별표 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이 들어오시면은 급여 제공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서에 따라서 우리가 급여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평가하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4번 읽어볼게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작성함. 그러니까 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평가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30일 이내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표 적용 기간을 보시면 평가 기준 3번, 4번은 2023년 1월부터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재가급여는 이 신설된 지표이기 때문에 이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결과 평가를 2023년부터 진행을 하면 되시겠죠? 그럼 마저 확인 방법까지 읽어볼게요. 기준 3번,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 제공 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의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이라고 해서 밑에 급여 제공 모니터링 경로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롱텀이라고 하죠. 여기에 급여 제공 모니터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시고 기관이 필수 사항에 맞춰서 작성된 서식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 모니터링 메뉴는 제가 지금 화면에 어떻게 생겼는지 띄워드렸으니까요. 이거를 참고해 주면 되시고요. 그 다음 기준 4번. 평가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제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을 확인함. 그러니까 뭐 아까랑 중복되는 내용이네요.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했는지 30일 기준으로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것을 하고 나면은 제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서까지 있어야 되겠죠. 일자는 30일 이내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평가 지표를 읽어봤고요. 이것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예시입니다. 이 서식은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서 작성을 해서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서식의 장점이 뭐냐면은 저희 급여 제공 계획서를 롱텀에다가 통보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 부분이 자동으로 딸려옵니다. 예. 그래서 좀 편하니까 저는 그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이 메뉴를 활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체 서식도 상관없으세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제 홍길동 어르신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쭉 목표를 보면 아시잖아요. 저희가 어르신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뭘 보고 알 수가 있죠? 급여 제공 기록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실제로 제공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상담도 하고 어르신을 매일 관찰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어르신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목표가 청결한 상태 유지 및 수급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움을 드린다. 그래서 달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청결을 위해서 우리가 세면, 양치질, 몸 씻기 등 계획에 따라서 제공했고요. 근데 어르신 상태가 부분 도움이 계속 필요한지라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맛있고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했다. 제공했습니다라고 이제 달성 이렇게 체크했고요.
주간보호는 어르신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시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따라 제공하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르신의 영양 관리를 위해 현행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작성을 하면 되시는데 혹시 어르신 상태가 바뀌었다 아니면 보호자의 욕구가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 바뀐 내용도 써주시면 되시는데 그 예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 복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 달성했는데 원래는 보호자의 요구로 필요할 때만 제공했다. 그런데 어르신이 점심에 먹는 약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시가 아니고 일 한 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르신의 상태나 보호자의 욕구가 변경됐을 때는 그 변경된 내용도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된 거 하나만 더 예시로 볼게요. 욕구를 파악하고 말벗 또는 발음 연습 등으로 의사소통과 정서에 도움을 드린다라고 해서 달성을 하긴 했는데 수급자 우울감이 있어서 정서 지원을 해드린 거죠. 그런데 어르신이 불안 증상이 생기면서 우울감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가 봤을 때는 1 한 해 5분은 좀 짧은 것 같다. 그래서 1 3회 10분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이렇게 변경된 내용도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작성을 하면 되시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종합 의견을 쓰셔야 되시는데 이 종합 의견 쓰시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선은 어르신 상태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위험도 평가도 하고 욕구 사정도 하니까 어르신 상태를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수술을 하셨고 낙상 경험이 있으시고 또 부분 도움 드려야 되고 뭐 의사소통 잘 하시고 뭐 우울감이 있으시다 이런 내용을 쓰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센터가 제공했던 서비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양치질 몸 씻기 같은 신체 활동 지원을 제공했고 인지력이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인지 활동 지원도 했다. 그리고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정서 지원을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을 쓰면 되시는데 이거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래서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위험도 평가 욕구 사정을 재실시한 결과 수급자가 점심에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추가되어 복약 도움을 필요시해서 1 한 해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수급자의 우울감이 해소되지 않고 불안 증상까지 더해져 정서 지원을 1 한 해에서 1 3회 10분으로 변경하겠다. 그 외 서비스는 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아 현행을 유지한다. 라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변경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 변경에다 체크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어르신은 딱히 변경할 게 없다. 지금 서비스가 너무 만족스러워 하신다.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계획 계속에다가 체크를 하면 되시겠죠. 이 예시에는 지금 계획을 변경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서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에다가 통보까지 해야 되겠죠? 언제? 30일 이내. 그러니까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자주 하는 질문.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확인하는데 12월에 계약한 어르신도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또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시 반드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공단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줬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아까 한 질문에 대한 공단의 답변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12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11월까지 계약 및 서비스를 제공을 실시한 수급자의 경우에 대해 12월까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실시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월에 입소한 어르신은 이 결과 평가를 못해도 인정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했는데 변화가 없다. 어르신한테 욕구도 변화가 없고요. 신체나 인지 기능 상태에도 변화가 없어서 새롭게 반영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총평 또는 종합 소견에 사유를 충분히 기재하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한 개별 급여 제공 계획 30일 이내 제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사유를 꼭 써야 된다라는 거죠. 총평에다가. 그래서 그걸 보고 평가관이 납득이 되면은 급여 제공 계획을 새롭게 제작성하지 않아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쓰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평가 대상인 기관은 2023년도부터 결과 평가를 했는지 꼭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결과 평가 예시는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국회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